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처음 만들었을 때 첫 번째가 두 번째로 만들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 ETF 승인 관련된 비디오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 아마 내년쯤 승인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9월 11일자로 미국 날짜로 9월 11일자로 승인이 되었고 그것에 관한 기사가 떴습니다. 이제 그 기사를 함께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펀드가 승인되었으며 캐나다 국민들은 이제 은퇴자금과 세금 없는 저축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SEC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캐나다에서는 ETF를 승인시키고 통과시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최초, 그리고 오로지 단 한 가지의 이제 규제된 비트코인 펀드가 이제 뮤추얼 펀드로 승인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한번 읽어보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 회사죠. First Block Capital이 이제 그 ETF 신청을 했고 승인이 났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First Block Capital의 공식 보도에 따르면 FBC 비트코인 트러스트 펀드가 최초로 투자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자격 있는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투자 내역은 이렇습니다. 세금이 감면된 세이빙스 어카운트 저축은행 계좌에 그 코인들을 저축할 수 있게 되고 은퇴 자금으로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는 네오 커넥트라는 캐나다의 주식 거래소에서 가능하게 되었고, 과거 그 거래소에서는 그 30day 리뎀션이 있었어요. 제 생각엔 이거는 이제 돈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돈을 옮기면은 30일이 걸린 것 같아요. 그 돈이 이제 준비돼서 투자를 하기까지는, 가상화폐 투자하기 전까지는 30일이 걸리는데, 이제 그 조항을 없애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돈을 넣는 즉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도록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인터뷰를 이제 First Block Capital의 CEO의 인터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설립했을 때부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규제되고 명분이 있으며 감사가 가능한, 세금 감사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투자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계열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나은 투자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 내에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달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투자한 것은, 이제 ETF가 승인난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발판인데,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이 캐나다 ETF 승인된 것은 캐나다에만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이제 캐나다에서 먼저 시행을 옮김으로써 미국에서 SEC가 ETF를 승인하는데 더 이제 수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냥 이제 캐나다의 은행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더 이제 잘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음 기사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잠깐 소개해-드릴 이제 정보랄까 상식이랄 게 있는데, 만약에 캐나다가 미국이랑 똑같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처럼 세전 세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세금을 꽤 많이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세금이 감면된 저축 계좌라는 것은 이제 세 전에 이제 제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세 전에 내 돈 월급에서 몇 %를 은행 계좌로 넣겠다. 그러면은 세금을 떼지 않고 그 돈을 그대로 이제 저축 계좌로 넣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리타이어먼트 펀드가 은퇴 자금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401k가 있죠. 이제 마찬가지로 세금 전에 내가 이만큼 돈을 내 은퇴 계좌로 넣겠습니다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회사들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내 세전 월급의 5%를 넣겠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래, 네가 5% 넣으면은 내가 네 은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5%에 상응하는 1.5%를 같이 내주겠다 해서 회사에서 이제 따로 돈을 넣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요. 한국에 그게 그런 것을 행하는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위주로 은퇴나 이제 세이빙을 위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먼저 상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뮤추얼 펀드도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이제 그 다음 뉴스는 좀 속 터지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김치 프리미엄이 재발할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재정거래 제약 속 투기 수요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어. 당국 투자의 위험성 알려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어처구니가 없죠. 한국은행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완전 진짜 개차반이 됐는데 그거는 가만히 내버려두면서 이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난리가 난다고 경고를 하고 있죠. 지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는 내내 진짜 제가 어제 그 나라 규제에 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봤던 이유가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사처럼 이제 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안정된 상품을 들고 가상화폐를 투자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게 긍정적인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 이 한심한 인간들 이제 하는 말을 보면은 블록체인은 처리 용량과 금융기관 거래 제한 등 재정거래의 원활한 작동을 제약하는 기술적, 제도적 요인은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다. 특히 해외로부터 암호 자산 공급을 제약하는 실명 거래 제도와 송금 한도 등은 자금 세탁이나 탈세 방지 등 본래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암호 자산 가격차 축소만을 목적으로 완화되기가 어렵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국내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재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암호 자산 투기 과열의 편승에 가격 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엄격히 확립하고 막연한 가격 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비이성적인 투자 행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암호화폐의 장단점과 한계, 그리고 투자 행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나 잘해 이놈들아, 너나 잘해. 니들이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이거.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이게 가두리 펌핑 그런 거는 좀 이제 규제가 돼야 될 대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소신 발언을 하지만은 그거는 도박판이에요. 그렇게 도박판으로 하면은 시장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순간적으로만 좋다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에서 암호화폐 가격 예측 툴을 추가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거, 그리고 안정된 상품을 만들어서 더 많은 투자자들, 여기 나와 있죠. 나스닥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기관 투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이 노력을 말 그대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계속 쉬쉬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장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호재죠. 지금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발전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죠.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일시적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상품을 만들고 노력하고 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떨어지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은 스텔라 호재입니다. 스텔라 루멘 체인 인수라는 기사입니다. 스텔라 루멘 개발재단이 지난 6월 인수 입찰에 참여했던 체인을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각 9월 10일 스텔라 개발재단은 체인이라는 내부 원장 제조사를 인수한 뒤 인터스텔라라고 불리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했다. 체인은 2014년 설립된 이래 4천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마련했으며 4년 동안 비자, 시티그룹, 나스닥과 같은 대기업과 협력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스텔라 루멘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스텔라 홀더들에게는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스텔라 체인 인수에 힘입어 스텔라의 가격은 6% 이상 상승한 232원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격을 잠깐 볼까요? 자, 아까 전에 6%였는데 지금 1.52%밖에 안 떴네요. 역시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더리움은 특히 지금 완전 너무 심하게 몰락하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리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리플에게 걸렸던 소송 중에 하나였죠. R3와의 그런 소송에서 합의로 이제 그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자, CNN에 따르면 리플랩스와 리플 금융 서비스 자회사인 XRP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가상화폐 소송에서 RCA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얘네들이 계약을 맺었는데 R3 측이 계약서 조항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 리플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그래서 R3가 리플에 제공하기로 한 자원을 자사의 블록체인 코다를 개발하는 데 사용한 것은 물론 리플을 주는 대가로 은행과 협약 체결을 도와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했고, 골드만삭스나 JP모건과 같이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이 R3에서 탈퇴하는 것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 라는 것이 리플 측의 주장이고요. R3 측은 이제 매매 협약 위반으로 이제 XRP를 싸게 팔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팔았다, 자기들한테 싸게 안 팔았다는 이제 이유로 소송이 걸렸는데, 이제 계속 싸우다가 이제 결국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호재인지 악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악재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당당하면은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가려서 승소를 해버리면은 그것이 호재가 될 텐데 이제 합의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아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이제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합의를 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전해드린 뉴스가 이 정도였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망했다, 코인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와는 정반대대로 각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캐나다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사람들이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멍청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장래가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한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쓰레기다. 리플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계속 조롱글이 댓글이 달리는데 가격이 어쨌네, 가격이 저쨌네. 그런데 지금 당장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쓰레기면은 저 이제 금융업계에서 최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돈을 여기다 집어넣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한심한 이야기들, 한심한 사람들 이야기고요. 근데 혹시 누가 아나요? 내일 당장 다 망해버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고, 여태까지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 소식을 읽으면서 느낀 제 의견으로는 가상화폐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힘든 시장을 겪고 있지만은 가격이 안정화되고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점점 커져갈 것이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피아트 커런시라고 하죠. 화폐들은 언젠가는 가상화폐로 대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투자를 하시고 모두들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겨찾기 아니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리플 관련해서 SEC가 판결이 나왔느냐, 이게 리플이 증권이나 아니냐, 판결이 나왔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전에 몇 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판결은 이미 나왔습니다. 판결 자체는 이미 나왔고 그것을 단지 아직 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EC가 멍청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거 그렇게 길게 보면서 판결할 가치도 없어요.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브렛 갈링하우스도 SBI도 조용하죠. 지금 조금씩 나오지만 계속 조용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데는 반드시 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진짜로 인사드리면서 비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